안녕하세요. 입문자를 위해 파이썬으로 레그 만들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전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것에 집중을 해볼 것이고요. 주제는 루 코드의 공식 문서를 사용해서 레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루 코드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루 코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 코드는 코드 작성, 유지 보수 및 새로운 기술 학습을 도와주는 AI 기반의 자율 코딩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입력하면 이를 이해하고 코드 생성, 리팩토링, 버그 수정,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루코드는 VS 코드의 편집기 내에서 작동하며 사용자의 채팅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작용합니다. 이 도구는 무료 오픈소스이고 외부 API 제공자의 요금을 기반으로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API 키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커서 ID인데요. 확장 앱을 보면은 루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루코드를 저는 지금 설치를 해둔 상태인데요. 루코드가 지금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한번 다뤄보게 되었고, 루코드의 모습을 보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Hi, I'm Lu가 보이네요.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비중 높게 다룰 거고요. GitHub에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고 오리지널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이제 제이슨 라인으로 포맷을 변환해서 중간에 한번 좀 정돈을 한번 하기도 하고요. 랭체인을 활용한 데이터셋 구성,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스플리터를 사용해서 분리하는 것, 그리고 인베딩, 벡터 DB 구성, 이 과정을 거쳐서 간단하게 리트리버를 구성을 해보고요. 이 리트리버는 시밀러와 BM25를 사용한 앙상블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뤄볼 것은 루코드의 독스 문서입니다. 위에 보면은 GitHub이라는 것도 보이죠. 이것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GitHub에 가면은 이 도큐먼트 역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루코드 독스 GitHub에 들어와서 그 파일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뭐 FAQ라는 것도 보이고요. 인덱스라는 것도 보이는데요. FAQ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MD 파일이라는 그 마크다운 확장자죠. 그리고 FAQ 말 그대로 어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들을 갖고 있는 설명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GitHub 레포는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댓글이나 소개하는 부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환경을 세팅하고 실행을 해볼 수 있는지 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썬 3.10 환경을 사용했고요. UV라는 의존성 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pip install UV를 통해서 이 UV라는 걸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소스 코드는 여기 초록색 버튼으로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이 주소를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명령어는 이제 git 클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의 구성을 간단히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폴더 열기를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지금 받은 디렉터리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폴더가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제 UV 싱크인데요. 자, 여기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vmv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지금 필요한 모듈을 자동으로 다 다운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vmv가 여기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오지 않기도 하는데요. 지금 저는 직접 인터프리터 경로를 입력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폴더에서
이 하위에 .vmv 그리고 bin 그 다음에 하단에 파이썬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vmv의 환경이 이 프로젝트에 설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해야 되는 설정은 환경 변수인데요. 다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env.sample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것을 .env로 복사를 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를 수정해서 이렇게 .env만 남겨둬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OpenAI API 키를 이곳에 넣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스텝 005 데이터 다운로드 폴더를 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으로 작성한 다운로드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열면은 다음과 같이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커널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커널 선택을 클릭을 하고 이제 파이썬 환경 그러면은 .vmv라는 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은 지금 이 환경 지금 갖고 있는 이 폴더 하위에 갖고 있는 .vmv 환경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단계는 도큐먼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제가 구성한 코드는 폴더가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구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문서는 계속 변하고 최신 문서를 또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이 함수를 실행하는 부분을 한번 가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GitHub 디렉토리 라는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API GitHub에서 루벳깃이라는 오너, 레포, 패스, 그 다음에 브랜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합한 URL을 만들고요. 그렇게 호출을 해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도큐먼트 하위에 있는 파일과 그 안에 이제 폴더 모두 다운로드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스텝 00 안에 다운로드 이 독스 안에 방금 받은 파일들이 보입니다. 네, 잘 받아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단계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처음 이 IPYNB 파일을 열게 되면은 커널 선택을 또 해야 되고요. 아까와 같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다운로드 받은 그 데이터에 패스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파일을 읽어서 패스, 네임, 컨텐트라는 키를 가진 데이터를 구성해서 데이터스라는 변수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판다스에 넣고 간단히 컨텐트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얼마나 긴 문서가 있는지 아주 간단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커뮤니티라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이 문서의 내용은 14,800개 정도의 문자 길이를 가진 게 가장 크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레그의 전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는데 집중하기로 하고요. 이 데이터의 길이나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고 즉 청킹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를 docs json line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경로와 파일명 그리고 그 파일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확인했던 것과 같이 empty 파일,
즉 마크다운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컨텐츠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 다음 단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것을 어떻게 자를지, 어떻게 얼만큼의 길이로 준비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야 되는 코드의 핵심적인 부분은 랭체인을 사용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도큐먼트, 클래스, 그리고 마크다운, 헤더, 텍스트, 스플리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이슨 라인으로 저장했던 파일을 읽어드리기 위한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구성하기에 앞서 도큐먼트 자료형으로 만들어서 저장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의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를 넣고 어떻게 자를 것인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함수들을 사용하는 시작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docs, JSON 라인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리고 문서가 몇 개인지 몇 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도큐먼트로 만들고요. 그러면은 변환된 도큐먼트의 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도큐먼트를 전달해서 헤더 기준으로 분할을 실행하게 됩니다.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이 마크다운 헤더로 분리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인데요. 일단은 마지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분리된 도큐먼트를 저장하는 것으로 이 역할을 끝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함수에서 수행하는 일은 헤더 1, 헤더 2라는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청킹을 하게 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은 바로 확인이 간단합니다. 마크다운 헤더 텍스트 스플리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위키독스에서 도움을 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정리가 좀 잘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서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실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파일, 스플릿 독스 파일과 이 파일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된 문서의 수는 44개였고요. 헤더 기준으로 분할을 해서 생성된 청크의 수가 23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읽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샵인데요. 샵 1개 또는 샵 2개로 구성된 것을 기준으로 문장들이 분리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첫 번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커뮤니티 MD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위 서브젝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리된 내용을 같이 한번 나열해서 살펴보면은 제목과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첫 번째 청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샵 2개를 갖고 있는 하위 주제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분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 뱅크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루 코드라는 부분이 바로 보이진 않는데요. 스크롤을 좀 내려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한 묶음 위에 이렇게 한 묶음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레그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데이터를 다듬고 준비하고 적절한 크기로 자르는 일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일, 이와 관련된 일이 정말 많은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시간을 또 가졌던 것은 프롬프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좀 더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시간과 저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인베딩입니다. 이번 내용은 문서를 인베딩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주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읽어드릴 함수가 하나 보이고요. 어떤 인베딩 모델을 사용하는지 여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준비된 파일을 읽어서 어디에 저장하는지 살펴보면은 크로마DB라는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크로마DB를 사용해서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번 셀에서는 파일이 제대로 열렸는지 그리고 몇 개의 문서를 로딩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다음 단계는 읽은 데이터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237개의 문서 첫 번째 프린트 해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는 본격적으로 인베딩을 하는 부분입니다. 랭체인을 활용하면은 크로마DB에 바로 저장을 하면서 인베딩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from documents라는 게 있고요. 이 문서들을 넣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임베딩 모델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인자로 넣어주고 있고 어느 경로에 출력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면은 시간이 잠시 걸리는데 내부적으로 임베딩을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실행 결과 다음과 같이 완료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든 벡터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테스트하는 코드입니다. 간단한 검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벡터DB에 루 코드란 무엇인가요? 라는 물음에 가까운 것 두 개를 찾아달라는 Similarity Search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실행 결과 다음과 같이 어떤 정보가 탐색이 되고 출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결과 벡터DB에 데이터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레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크로마 DB인데요. 어떤 임베딩 모델을 사용할지 그리고 벡터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지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트리버 생성 함수들인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Similarity 방식이랑 그 다음에 BM25라고 불리우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하는 앙상블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랭체인에서 리트리버와 언어 모델을 결합하여 레그 체인을 생성하는 함수인데요.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체인을 만들어서 준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것들을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벡터DB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고요.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벡터DB를 읽어드린 다음에 데이터를 get 함수를 사용해서 all documents라는 것으로 모두 꺼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BM25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각각의 리트리버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앙상블 리트리버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GPT-4호 미니를 사용을 했고요. 준비된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루 코드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 둘, 셋 각각의 리트리버를 사용해서 이 지리를 넣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질의를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GPT-4o 미니에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질문을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코드에서 MCP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네, 다음과 같이 MCP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안내해 주는 내용이 출력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았고요. 많이 미흡하지만 레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모든 과정에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모든 과정을 진행한 결과까지 포함하여 다른 브랜치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git checkout finished라는 것을 입력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 데이터를 세팅했던 과정, 그다음에 임베딩을 수행한 과정, 그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